네, 지금 우리 산업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에 방문 중입니다. 올해 한미 FTA 발표 1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통상교역 관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눈여겨볼 주요 현안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성과들 짚어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한미 간에 서로 무역 장벽을 낮춘 성과 분명했다, 상호 윈윈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양국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 살펴보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동북아 FTA 전초 기지를 확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5개 국가가 있는데 중국, 일본, 대만, 몽골 그리고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가 있는데 예. 이들 국가 중에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FTA, 동북아시아의 전초 기지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국제 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상을 높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첨단 산업 공급망 구축에 우리나라를 빅테크 기업들을 유치를 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로 한번 알아볼까요? 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FTA 발효 전인 2011년에 1,008억 달러였는데 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1,691억 달러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11년 당시에 24억 원에서 지난해는 24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50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예,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국의 수출, 양국의 실익을 좀 더 알아봤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 무역 수지라든가 대한국 투자액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직접 방소호 기자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포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상품 무역 규모는 210조 원으로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68% 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 무역 수지 모두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대미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FTA 체결 전보다 76%나 늘어 전체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관세 철폐 효과와 함께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며 전기차 수출이 매년 192%씩 증가했고 덩달아 2차 전지 수출 증가율도 연평균 20%에 달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경우 수출 비중은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고 우려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연평균 10%나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미 수출 상위 품목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으로서 FTA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And we are in a win-win agreement and a relationship that keeps on giving and keeps on strengthening. 수출은 늘었지만 투자 부문에선 성적이 영 안 좋았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FTA 체결 전인 2011년 24조 5천억 원에서 2020년 77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6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로 대표되는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했다면 미국은 몇몇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미 수출 증가가 결국 한국의 모회사와 미국의 자회사 간 거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강도 높은 수입 규제들도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말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수입 규제 조사는 총 49건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5%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철강 232조입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은 200만 톤대로 감소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많은 경쟁 국가들을 자극을 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했고 EU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국도 자극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한미 FTA를 따라가는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느덧 10살을 맞은 한미 FTA가 다음 10년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투자는 불균형이 상당하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수출 기업들 입장에선 흑자가 난다는 거니까 반응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좀 표를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응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는데요.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이 16.6%,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80.7%로 전체 97% 응답 기업의 97%가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느냐라는 물음을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을 봤다. 58.9%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관세 철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을 경쟁력이 높였다.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예. 또 그리고 거래 신뢰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개척과 한국 제품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미 FTA가 그만큼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각각 11% 정도는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응들이 좋습니다만 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반대 여론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처음 이 FTA, 한미 FTA 로드맵을 들고 나온 연도가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여론이 그렇게 들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 한미 FTA 공식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6월 30일 최초 협상 결과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이 다시 이제 추가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세 철폐 일정 연장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약 3년이 넘는 긴 협상을 거쳐서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이 되고 결국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발효 6년이 지난 2017년에 양국이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 내세우면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미 FTA 개정 논의가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결국에는 2018년에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에 이르게 되고 2019년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정 의정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 개정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줄곧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상시장에서 강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FTA 협상안을 두고 개정 논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향후 FTA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이 밖에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변수도 있고 그리고 WTO 국제무역기구가 있는데 다자무역주의가 좀 퇴색이 되면서 이런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체결 당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협정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처럼 공급망 위기 같은 부분도 협정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협정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보 조달이라든가 또 상호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좀 이행을 좀 덜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한미 협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게 협상을 했던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죠. 그 결과로서 등장이 됐던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네바에. 근데 거기는 개업은 했지만 지금 완전히 휴업 상태입니다. 어젠다가 없어요. 그러고 세계 어느 지도자, 어느 국가도 이 교역을 추가적으로 더 자유화해보자.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자고 주창하고 나서는 사람은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서로 간에 합의한 룰, 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 이 룰은 상당히 퇴색이 되고 있다. 네, 이번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제재 덕분에 최근에 좀 지지율이 또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동맹국하고 함께 가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통상 압박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고요. 또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16일입니다. SK 실트론 공장을 찾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 양국 대표가 동시에 우리나라 현지 미국 공장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하는 내용하고요. 또 그리고 공급망 구축에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뭐 철강 232조 조치, 저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32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를 통해서 일정량 이상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끔 해놓은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철강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데 232조 조치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